몰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, 몰입이라는 거는 상황이 다 맞아서 아이가 몰입할 수 있는 타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근데 교육학에서는 동적인 활동, 정적인 활동, 동적인 활동, 정적인 활동을 강조해요. 마치 음악에서 우리가 지휘 배울 때 강약인 거지, 강강강강 가면 사람이 막 폭발하는 것처럼, 예를 들어서 체육하는 그 선수들이 24시간 운동하는 것 같지만 동적인 활동 막 하고 나면 스탑하고 완전히 정적인 걸로 들어가서 뭐 마사지를 받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을 하거나, 아니면 걔네도 분석하는 것을 위해서 강의를 듣거나 정적인 시간이 있고,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그래요. 그게 왜 필요하냐면, 사람의 몸, 사람의 뇌라는 것은 항상 계속 이렇게 정적인 활동을 쭉 갔을 때 그 집중도와 몸을 움직여서 얘를 약간 뻘겋게 데우는 웜업? 웜업을 하고 짧게 30분 쫙 들어가는 거랑은 효과가 굉장히 다르거든요. 근데 우리는 아이가 비교적 많은 시간 책상에 앉아서, 저도 고3 때 들었는데 선생님이 놀 때도 책상에 앉아서 놀아라 그런 교육을 시킨 적이 있으세요? 어쨌든 계속 정적인 활동을 했을 때의 집중도랑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. 이미 뇌는 알려주고 있어요. 애들은 다 알아요. 사실은 엄마도 알 거예요. 왜냐하면 하루 종일 청소를 하신다? 그러면 청소의 재미를 느낄 수 없는데, 청소를 하다 일어나서 댄스도 좀 하고 뭐 그 다음에 책도 좀 읽고, 이게 동정이거든요. 그래서 신체 활동은 놀이를 하거나 쉬거나 아니면 공부를 안 하는 그 시간이 아니고, 내 아이의 뇌를 뜨겁게 만들어주는 이제부터 몰입을 하려면 얘가 이렇게 약간 워밍업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EBS 다큐 중에 영교시 체육활동이라는 거 프로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은 아이들 이제 등교 시간보다 1시간 전에 아이들이 등교해서 이제 운동을 좀 하고,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데, 이제 물론 그걸 이제 다큐로 만들기 위해서 비교 집단이 있죠. 어떤 집단은 이제 이렇게 아침 일찍 운동을 하고, 어떤 집단은 그냥 이제 수업부터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했을 때 당연히 이 그룹이 성적이 확 올랐어요. 이제 그 다큐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좀 혼자 생각은, 여학생들, 그게 중학생들 대상이었거든요. 그래서 여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은 밖에 나가서 뛰고 싶지 않은데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,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땀을 뻘뻘 흘리고 운동을 했을 때는 또 그로 인한 부작용이 또 있는데, 그거를 좀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중학생일 때 아들 학교에 제가 이제 영교시 음악 프로그램을 돌렸어요. 그래서 이제 애들이 물론 그게 강제성을 안 띠고 참여시켰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지는 않았는데 왔던 아이들은 어쨌든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. 그리고 물론 그 시간에 이제 음악 활동이라는 건 몸으로 하는 신체 리듬 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고, 그때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그 비디오 분석하면서 우리 음악원 연구원들이 되게 재미있었던 게, 애들이 들어올 때는 다 죽어가. 표정이 막 이렇게 다 얼굴 표정이 다 처져가지고 일찍 오고 싶지 않았는데 일찍 왔다는 표정으로 들어오는데, 한 30분 활동을 하고 나갈 때는 다들 너무 해피해서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얻어서 나가는 그런 표정들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저러고 가면 정말 내가 활성화돼서 오늘 하루 수업을 잘 할 수 있겠다, 이런 느낌? 그래서 뇌가 지금 말씀하신 뇌가 웜업이 되는 시간으로 신체 활동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. 애들마다 개별적인 차이가 있는데, 하물며 시간과 관련해서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게 되게 어렵지만, 시간과 관련된 차이라는 게 어떨 것 같아요, 교수님? 뭐 지금 얼리버디 형하고 부엉이 형하고 네네네. 그 어른도 있으니까 뭐 그 유전자에 있는지 뭐 삶의 패턴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바이오리듬이 있겠죠. 그러니까 아침에 활동적이고 뭔가 지적인 활동이 더 잘 되고 이런 사람이 있고, 오후가 돼야지 그게 가능한 사람이 있고. 하물며 제가 고등학교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부터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거가 강조됐는데, 저는 아침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. 근데 6시, 7시 지나면 그다음부터 정신세계가 샷다 내리는 거 교수님 아시잖아요. 그런데 요즘 아이들도 그 주문을 받고 있을 것 같아요.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공부하는. 그렇죠. 굉장히 롱 타임 동안.
안 됐죠. 일단 접지 안 됐고 음. 얘네들 그 자기가 뭐가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을 100%잘 활용할 수 있게 그러면 그거를 좀 인정해주고 그렇게 우리 아이는 아침에는 좀 더뎌 뭐 이렇게 자꾸 뭐 지나가다 이런 데도 자꾸 부딪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뭐 이런 아이가 있다면 그러면 오전 중에는 좀 가벼운 것들, 인정해주자는 가벼운 거죠. 것들로 활동을 하고 인정해주자는 오후에 거. 집중해서 하고 이렇게 근데 그걸 엄마가 알 수 있어요? 내 아이가 어떤 타입이다. 알 수 있겠죠? 어렸을 때를 더구나 어렸을 때를 기억해 생각하면 당연히 보면 있고 그다음에 엄마 스스로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일단 학교를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원래 가지고 있던 패턴하고 반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힘든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든데 일찍 일어나야 되고 아침에 뭘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.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약간은 유전적 형질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학습이든 뭐든 제일 중요한 게 몰입이라고 늘 강조하기 때문에 몰입은 100% 내 아이가 몰입하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의 바이오리듬, 시간에 따른 집중도의 차이, 말은 어렵게 드리지만 어쨌든 내 아이가 아침에 좀 눈이 초롱초롱한지 저녁에 초롱초롱한지 밤에 갈수록 초롱초롱한지 뭐 이런 것들은 어머니들이 감각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아는 게 왜 필요하냐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에는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. 어쨌든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그 시간을 아는 거, 인정하는 거 그건 필요할 것 같아요. 일단은 초등학교 1학년, 2학년, 3학년 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는 아이들도 많고 아니면 뭐 엄마 아빠의 스마트폰이지만 그때그때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게임을 접하게 되죠. 게임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자면 내 아이가 어떤 게임을 좋아하느냐도 굉장히 아이를 평가하는 데 그렇죠. 도움이 많이 돼요. 내 아이는 주기장창 애니팡만 한다. 그럼 그 친구는 쉽게 어머니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과적인 성향이 약한 친구예요. 왜냐하면 이과적인 성향이 강하고 머리에서 지각 추론이 돌아가는 녀석들은 애니팡이라는 단순한 게임의 어떤 규칙을 알고 나면 얘가 더 이상 재미없어요.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게임을 찾아요.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그거는 뭐 하여튼 굉장히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얘가 게임 중독이지 않을까? 중독을 판가름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얘가 꿈속에서도 그 게임을 하느냐가 근데 그건 아주 우스개 얘기고 통제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외제적인 통제, 하나는 내재적인 통제라는 게 있는데 외제적인 통제라는 거는 혼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. 굉장히 빨리 통제가 돼요. 하지만 부작용이 있겠죠. 안 해요. 하지만 그래서 안에서 어머니들 눈이나 아버지들 눈에 봤을 때는 문제 행동을 안 하는 제일 빠른 방법은 외연적인 통제, 외제적인 통제예요. 근데 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교수님 말대로 우선 언어적인 지능이 높은 녀석들은 거짓말을 해요. 거짓말을 키워주는 아주 빠른 방법이에요. 왜냐면 안 하진 않아요.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해. 그래서 뭐 잠깐 화장실 가 아니면 잠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짓말은 또 안 돼서 거짓말을 막으려고 그러지만 하여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 어떤 것이든지 스마트폰이든지 어떤 활동이든지 갑자기 훈육이나 외제적인 통제를 못하게 하시면 그거는 없어지지 않아요. 감춰질 뿐이지 통제가 안 돼요. 단지 우리 눈에 굉장히 빠르게 통제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통제가 되는 거죠. 반대로 이제 내재적인 통제 걔는 오래 걸려요. 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? 게임을 네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지 않니? 뭐 오래 하는 것에 뭐 어려움은 뭐가 있을까? 뭐 네가 스스로 한번 조절해 볼래? 이건 굉장히 오래 걸려요. 그러나 문제점을 느끼고 아이가 30분 했을 때와 1시간 했을 때 자기 얼굴이 벌개지는 정도를 엄마하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아 내가 게임을 오래 하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빠지는구나 좀 줄여야 되겠네 는 오래 걸리지만 그건 조절이에요. 그건 100% 조절이 된 상태예요. 그래서 다시 두 가지를 정리해 드리면 외제적으로 통제를 강하게 하시는 거는 엄마 눈에 아 우리 아이는 약속 잘 지켜 30분 만에 라고 보실 수 있지만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 첫 번째 얘기. 두 번째
정말로 게임을 한다면 게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게임을 하고 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하는지도 이 시대에 아이를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릴게요. 게임을 하는 친구들과 대화가 돼야 돼서 중요한 하잖아요. 얘기. 그러니까 네, 그 사회적 분위기, 그러니까 음. 친구들 교우 관계 이런 거를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그 처음에 그 외제적 방법으로 그냥 단순히 그거를 차단했을 때는 애가 그럼 난 친구들하고 가서 할 얘기가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선을 잘 이렇게 조금 밸런스 맞춰가면서 그것도 아주 조절해야 좋아요. 되는 아주 것 좋아요. 같아요.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어떤 중학생의 고백이 생각나는데 그 아이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는 쉬는 시간이 학원 사이에 10분밖에 없어요. 이 사이에 할 수 있는 놀이는 게임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한 친구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스마트폰을 하면 안 돼, 게임을 하면 안 돼. 그래서 정말 저는 봤어요. 그 초등학교 아이 어머니신데 집에 갔더니 와이파이니 자기 집엔 인터넷이 안 된대요. 왜? 아이가 뭐든 할까봐. 다 뭐 익스터널 컨트롤에 정말 최극단을 다 하신 거잖아요. 텔레비 없앴죠, 컴퓨터 없앴죠, 스마트폰 다 안 돼요. 집에 안 들어오고 싶겠다.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각이고 친구네 집에 가서 할 수 있고 학원 가서 할 수 그쵸. 있고 그래서 익스터널한 컨트롤은 좀 줄이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